안녕하세요.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 네, 쓸공님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늘은 조금 기쁜 소식을 하나 이렇게 짧게 공유하고 좀 시작해 볼게요. 네, 너무 기쁜 소식이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뭐 스팸인가? 이제 열어봤어. 근데 네. 갑자기 우리가 팟캐스트 인기 차트 1위에 올랐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 이게 뭔 일입니까? 야, 이게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 이게 네. 웬 조화냐. 그니까. 주변 사람이라고 해봤자 뭐 배우자 네. 정도, 우리 남편 정도인데 네. 얘기했더니 다 반응이 뭔 일이야? 이 정도야. 축하한다가 아니야. 시스템 오류났나? 아유, 쓸공님들 이게 다 우리 쓸공님들 덕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진짜. 예, 그리고 또 쓸공님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쵸. 예, 특히나 이제 초기에 우리가 시행착오가 많았거든요. 맞아. 음량도 막 그래도 듣기 좀 이제 불편하게 그렇게 네. 해드렸고 했는데도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그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신 쓸공님들 감사드립니다. 네. 자, 뭐 사실 뭐 순위와 상관없이 네. 예, 또 뭐 다시 일상으로 뭐 돌아와야죠. 뭐 예. 저희야 뭐 순위와 상관없이 늘 하던 거 네. 하면 되는 거긴 한데 이런 예. 어쨌든 지지를 받았다는 약간 생각에 예. 힘이 예. 되고 용기가 좀 더 생겼어요. 그쵸. 네. 근데 우리 이제 쓸공언니 방송을 네.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랑 결이 좀 비슷하신 그런 네. 분들. 그래서 운동하면서 들으신다. 맞아. 예, 그리고 뭐 이동하면서 이제 시간 아끼기 위해서 들으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 도움이 됐다는 사실에, 예, 정말 너무 감동이고 기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제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 쓸공님들과 함께 계속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트렌드 세터인 우리 열정 씨가 2024년 트렌드를 소개해주는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2024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전해드렸다면, 네. 오늘은 이제 우리 일상과 사회 곳곳에서 2024년에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하는 트렌드 키워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오늘도 사실 제가 전달드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본론이 머니 트렌드 2024년 책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 책의 4장의 제목이 일상의 디테일에서 돈이 보인다예요. 우리가 이제 돈의 흐름을 제대로 보려면 우리 주변 사람들의 라이프와 의식주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저 주식 투자를 위해서 기업을 고를 때도 네. 내 주변부터 자세히 살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우리 버피 할아버지께서도 그죠? 네, 네. 단순하고 쉬운 걸 해라. 그래서 예. 코카콜라 투자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예, 알고 있는 걸 해라. 네. 이런 것처럼 음. 같은 맥락인데요. 네. 그렇다면 2024년 돈이 되는 우리 일상의 의식주와 관련된 트렌드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돈의 흐름을 발견하려면 내 주변의 지인들 그리고 내 생활권 내에서 발견되는 변화를 좀 캐치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저도 일상에서의 돈의 흐름, 투자의 기회라고 해야 하나? 네. 그걸 한번 포착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언니한테는 제가 살짝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뭐 제가 포착했다기보다는 제 네. 딸아이 이제 레이더망에 걸린 기업이었어요. 아, 산리오라고 아시나요? 아우, 잘 알죠. 저 학교 다닐 때 산리오가 로망이었어. 그 문구 그치. 사는 게. 그 키티, 우리 때는 키티가 유명했죠. 그래. 키티와 예. 마이 멜로디. 그쵸. 그죠. 근데 그 회사의 캐릭터들이 얼마 전까지 네. 지금도 뭐 그런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아이 어른 막론하고 엄청난 인기를 또다시 끌었었어요. 맞아요. 저는 아직도 헬로키티 보면 마음이 설레요. 그치. 네. 어른들의 그 동심을 자극하잖아. 맞아.
근데 저희 아이도 이 시나모롤인가? 그 캐릭터 때문에 네. 뭐 문구에서부터 가방, 네. 옷, 네. 뭐 이걸 다 싹 다 바꾼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그 캐릭터가 그려진 것들로. 이게 시나몬롤이 네. 저기래요. 그 산리오 캐릭터 중에 네. MZ 세대. 아, 막내. 막내래. 막내급이야, 막내급. 그러니까 키티만 해도 옛날 사람이야. 아니 그러니까 나보고 뭐 좋아하냐 그래서 내가 키티 좋아한다 그랬더니 엄마는 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또 그 시나몬롤과 함께 쿠로미도 네. 인기 많지. 맞아. 맞아요. 제가 그 물건들을 계속 이제 사주면서 네. 속으로 네. 이거 만드는 회사는 진짜 대박 나겠다. 지금 몇 년 동안 우리 때부터 그러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네. 또 이제 딸한테도 잔소리를 좀 했어요. 네. 이런 물건에 집착할 게 아니라 네. 시나모롤이 좋으면 그걸 만드는 기업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한다고 또 진지충 얘기 들을라.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막상 이제 일본 기업이다 보니까 주식을 제가 사주지는 못했어요. 아쉽게도. 네. 그러다가 이제 문득 올 여름에 이 기업의 주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22년 상반기까지 이 회사의 주식 한 주의 가격이 2,500엔 정도였더라고요. 네. 그런데 1년 뒤인 23년 8월에 8,000엔을 넘겼어요. 부활이네, 부활, 진짜. 이게 막 우리나라 이제 뭐 그 빵 회사 이런 거랑도 뭐 콜라보도 엄청 하고 그러면서 아마 로열티 수익이 좀 꽤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랬나 보다. 지금은 좀 조정이 돼서 한 6,900엔 정도 하기는 하던데 이걸 보고 이런 기회가 있었구나. 내가 딸한테 잔소리할 게 아니라 행동을 했어야 되는구나. 그러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네. 그러면 잔소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기회를 포착했어야 하네.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올 초에 제가 23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방송에서 네.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드린 키워드는 아니었는데 네. 디깅 모멘텀이라는 키워드가 이 책에 실려 있었거든요. 디깅 뭐 파는 거? 파는 디깅한다. 그래서 디깅 모멘텀이 단순한 취미 생활을 넘어서 나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 좋아하는 것에 과몰입하는 행위.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자들의 뚜렷한 취향과 니즈를 반영한 그런 트렌드가 돈이 된다. 이런 의미였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3년 트렌드 공부할 때 알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소비 측면에서 앞으로 주목받을 세대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잘 합쳐보면 알파 세대가 디깅하는 그 어떤 것 여기에 돈이 몰리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걸 내가 왜 접목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그거와 비슷해요. 우리가 왜 쓸공 우리 팟캐스트 1위 했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그게 이제 본인이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살짝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 그 별거 아닌가 보다. 그냥 다 하는 건가 보다. 다 하는 건가 보다. 그런 거랑 똑같아. 그 애기가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냥 내 딸이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야. 맞아요. 이걸 돈으로 생각해 볼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치. 그래서 이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는 이제 돈의 흐름을 우리 주변에서 찾으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구나 라고 깨우쳤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론 머니 트렌드 2024 책에 나오는 라이프 트렌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여러 개의 트렌드가 나오는데 뭐 멘탈 케어 전성 시대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요즘 사람들 너무 멘탈이 지쳤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고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뭐 예전엔 패스트 뭐 의류 그런 브랜드들이 각광을 받았다면 지금은 오히려 좋은 품질의 물건을 재활용하는 거 이런 소비들이 더
주목을 받는데요. 중고거래비 더 부상하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중고차도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대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명품 같은 것도 옛날에 나온 명품의 퀄리티가 더 좋다. 그러게. 옛날 그 장인들. 그래서 오히려 옛날 명품 가방 찾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서도 중고샵을 운영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하고 있대요. 막 선풍기 같은 것도 오히려 80년대 만들어진 게 더 튼튼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맞아요. 책에는 2024년에 어느 지역이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것인가, 이런 이제 트렌드 키워드들을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쓸공님들에게 소개해드릴 트렌드는 바로 타임 퍼포먼스, 시간 효율성과 쇼츠라는 키워드예요. 작년이랑 올해까지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가성비 소비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내년에는 이 가격의 효율성 못지않게 효율성을 또 따져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거든요. 뭐죠? 바로 시간입니다. 맞아. 시성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내 시간이 돈만큼 중요하다라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느끼는 게 이제 과거에 이제 최저가를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하는데 아니 뭐 한 200-300원 싸게 사겠다고 내 세포 써, 시간 써, 그죠? 내 망막세포까지 써. 맞아요. 이게 과연 싸게 사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격만큼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당한 검색을 통해서 적당한 상품을 고르고 싶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바로 시성비까지 따진 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특히나 이런 시성비를 따지는 소비는 이제 물건을 살 때도 나타나지만 인터넷 환경 중에서 동영상과 같은 콘텐츠를 소비할 때 극대화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녹음 후에 언니랑 저랑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랑 언니랑 동영상 소비 방법이 정말 극과 극이었잖아요. 저는 이제 드라마를 봐도 1.5배속 그리고 요약 콘텐츠 위주로 본다면 언니는 이제 되게 신중하게 어떤 드라마를 골라서 한 장면 한 장면에 주의를 좀 기울여가지고 1시간짜리 하루 종일 아껴서 본다. 정말 극과 극이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랑 이제 접목을 시켜보면서 우리가 진짜 트렌드 세터와 트렌드 브레이커구나. 아니 진짜 저는 정말 이렇게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를 조금 막 본능적으로 조금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브레이커잖아. 브레이커야. 자, 결국 지금 이 시성비 시대의 트렌드는 숏 콘텐츠 그리고 요약 콘텐츠가 대세라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대세예요. 저의 방법이. 아이고 그러네. 자, 그런데 이렇게 시간 효율성만 따지다 보면 부작용도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고, 책에서도 특히 이 교육 방면에서 아이들이 이 숏 콘텐츠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와 쪽집게 과외 방식을 선호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은 이렇게 쇼츠로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 그 답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사실 훈련이잖아요. 그게 사고력이지. 그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본인의 지식과 경험을 빌드업해 나가는 게 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쇼츠 콘텐츠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과연 이해해 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개인적인 예로는 요즘에 이제 저희 딸 책을 이제 저랑 같은 이제 클래식을 하나씩 딱 정해서 같은 책을 정해서 같이 읽어요. 딸은 한국어로 읽고 저는 이제 영어로 읽는데
요번에 같이 읽은 책이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거든요. 예, 명작이죠. 근데 이제 노인과 바다에서 사실 그냥 그 노인이 바다에 나가서 큰 물고기를 막 고분분투해서 잡으려다가 결국은 이거 스포가 되겠구나. 어쨌든 그 과정을 줄거리는 그렇죠. 그 과정을 아주 그 댄스 아주 밀도 있게 그려낸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하나 동작별로 막 이렇게 순간순간을 다 그려낸. 어떤 순간을 굉장히 심도 있게 묘사하는. 맞아요. 근데 되게 그 딸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치. 네, 되게 심심해하고 재미없어해. 결론이 뭔데? 막 약간 이런 거지. 그치. 딱 그 상태가 지금 아이들의 교육에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걱정된다. 저는 정말 곱씹는 성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의 그 손에 피 나는 장면 하나하나까지도 막 그 마음 아파하면서 이 할아버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 상황에. 어떡하지 막 이러고 그랬는데 맞아요. 그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서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뭐 그런 고전들을 좀 읽게 하면 좀 보완되는 부분도 있겠네요. 그쵸. 근데 이제 고전을 끝까지 읽게 하는 것이 이제 엄마들의 능력.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어쨌든 이제 트렌드는 타임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니까 저희도 이제 콘텐츠를 생산해 나가는 쓸공 언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고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 시성비라는 트렌드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내년의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마케팅 분야에서 이 시성비라는 컨셉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장황하게 뭔가를 만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집중할 수가 없어. 그럼 인기 없다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올해는 이제 트렌드 코리아 2024를 소개를 안 할 생각인데 너무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미 소개한 채널들이. 그 책의 첫 번째 트렌드도 바로 분초 사회예요. 진짜? 타임 퍼포먼스와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구나. 첫 번째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구나.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갈 건데 제가 이제 지난 2023년 트렌드를 소개할 때는 경제 트렌드, 소비 트렌드, 테크 트렌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여러 개의 에피소드를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2024년은 타임 퍼포먼스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올해 저도 우리 쓸공님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라이프부터 테크까지 요 에피소드에 짧고 굵게 한꺼번에 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트렌드에 충실한 열정씨. 그러니까 나는 트렌드 세터가 되는 게 목표거든. 그래서 두 번째로 소개할 트렌드가 바로 테크 트렌드인데요. 머니 트렌드 5장의 내용이 바로 테크의 파도에서 기회를 잡아라입니다. 그렇구나. 혹시 23년도 테크의 파도 하면 뭐부터 떠오르시나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챗 GPT? 그쵸. 챗 GPT의 한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23년의 테크 산업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여기 이제 전기차까지 메인 분야였거든요. 그런데 24년에도 이제 이 테크의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책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책에서 2024년은 이 테크 산업 분야에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책에 나온 부분을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 2023년은 테크 기업들의 성장 기대치가 주가에 많이 반영되었다면 2024년은 성장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주가는 선행 지표잖아요. 그렇죠. 거의 선행이죠. 그러니까, 경기를 미리 반영하는 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성장 기대치가 반영되어서 관련 테크 기업의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 있고 그쵸.
그러니 실제적인 기업과 산업의 성장은 네. 2024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거네요. 그쵸.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이미 다 올랐어. 이러고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산업들의 성장은 이제 당연할 것이다. 앞으로의 성장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 네. 투자로 수익을 내려면 네. 요 산업 내에서 아직은 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낸다면 너무 좋겠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아. 그래서 요거 네. 관련해서 제가 또 이 배터리 관련 또 소식을 예고를 하나 드릴게요. 그래서 저랑 한번 배터리도 공부해봐요, 다음에. 그렇죠. 예. 그러면 배터리 산업을 이해하고 그 분야에서 아직 주목을 덜 받은 기업, 네. 그거를 찾는 거 네. 도전을 해보면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올 초에 제가 24년 테크 트렌드를 소개하면서 네. 메타버스와 웹3가 지금의 인터넷을 대체할 다음 세대 디지털 세상이다라고 했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이번 24년 머니 트렌드 책에서도 네. 메타버스 관련 기술 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네. 앞으로 메타 인더스트리가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이 메타 세상의 등장은 네. 기정사실이고 네. 이제 시기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외국 경제지들에서 요즘에 이제 우리 그 메타 마크 주크버그를 다시 주목하고 있어요. 아, 진짜? 예, 요즘에 조금 동면 중이잖아요. 겨울잠 자고 있는데 많이 이렇게 주목도가 좀 떨어졌었죠. 23년도에는. 네, 그래서 이제 뭐 비전도 발표하고 또 요 메타 요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다행이네. 네. 자, 2023년, 24년 계속 메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메타버스라는 단어. 대부분 메타버스라고 하시는데 우리 첫 에피소드도 요거였잖아요. 메타버스라고 했지. 메타버스 탑승하세요 이랬지. 네, 메타버스인데 유니버스에 그죠? 네. 자, 단어가 너무 오래전에 등장해서 이게 오히려 약간 조금 중고신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이제 뜬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렇다는 건데.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메타버스가 진짜 이게 실생활에 활용이 가능한 아이디어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너무 오래 얘기만 듣다 보니까. 맞아요. 저처럼 이제 메타버스가 게임에 국한되어 이제 활용될 것이다. 네. 그래서 크게 우리 실생활을 뒤바꿀 그럴 테크의 신바람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네. 디지털 문명은 개인 문화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 마크 저커버그도, 샘 알트만도, 비탈릭 부테린도, 김범수 의장도 마찬가지다. 게임의 세계관은 다양한 플랫폼으로 확산되면서 디지털 문명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시작은 다 게임부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예전에 영화부터 시작해서 기술이 발전했듯이. 맞아요. 그쵸? 이제는 이제 게임을 기반으로 발전한다는 뜻이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메타 인더스트리가 비록 이제 게임의 세계관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이 되겠구나라고 저의 생각을 좀 전환해본 그런 계기가 좀 되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한편 또 걱정되는 게 난 이거 적응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린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게임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노는 사람들로 약간 인정했잖아요. 약간 게임하는 거를 약간 악과 같이 취급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어. 저도 그래서 해본 적이 없어요. 오락실 가면 혼나던 시절. 맞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맨날 오락실에 있는 동생 잡아오라고 했던 기억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나 지금 그 3D 안경 쓰면 어지럽고 그러니까요. 나 로블록스 그거 못 따라가요. 나 그 우리 조카가 나랑 로블록스 하다가 포기했어.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메타 인더스트리에서 좀 도태될 수 있는 거죠. 아, 어쩌냐. 좀 노력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어지럽더라도 조금 참고 멀미약 먹고 해야 되나? 멀미약 먹고 도전을 좀 해보는 걸로. 그래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트렌드는 인구 통계학적 관점의 사회 트렌드를 살펴볼 건데요. 네. 뭐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키워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바로 저출산 고령화인데요. 맞아. 우리나라는 이제 2020년부터 일본에 이어서 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총인구 감소 국가라고 해요. 그렇구나.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두 난제가 네. 이제 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결되면서 우리나라 곳곳에 변화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유. 우선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트렌드 키워드는 달라진 늙음입니다. 근데 단어가 너무 슬프다. 늙음. 늙음인데 어쨌든 달라졌어요. 희망적인 거야. 다행이네요. 근데 늙음이란 단어가 왜 이렇게 구슬프게 들리니? 우리가 늙고 있어서 그런가? 그런가 봐. 네. 이제 과거 노령 인구 하면 이렇게 좀 슬픈 이미지, 네. 그리고 이제 소비의 주체로 인식하기는 좀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미래 시장의 가장 강력한 소비 주체들 중에 한 세대가 바로 이 신노년, 중고령 인구라는 거죠. 이 신노년은 주로 이제 60년대생부터 시작점이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네. 책에서는 이 60년대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네. 60년대생은 은퇴 이후 평균 생활비 200만 원에서 네. 300만 원대는 확보했을 확률이 높다. 네. 무엇보다 고도 성장기와 겹쳐 자산 증식의 경험이 많아 노후 소득원의 균형감도 기대된다. 한마디로 이게 앞 세대보다 그리고 이후 세대, 뒷세대보다 더 여유로운 노년 시기를 맞을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60년대생들 분이 정말 무서운 게 요즘에 유튜브에서 활약하시는 60년대생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무슨 아재 TV 막 이런 거. 맞아. 와. 소비층도 많아요. 소비층도 많고 내가 그 컨텐츠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러니까 물론 이 기술적인 면, 뭐 세련되거나 편집이 뛰어나 그건 아닌데, 아니죠. 와 진짜 그 내용이 대단해. 그래서 와 이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 경제적 여유 있으시죠. 그쵸. 거기다 심지어 절약 정신까지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신노년들이 다른 나라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그 부분이라고 해요. 이 되게 고학력자 네. 노년층이 네. 이 신노년부터 굉장히 많다는 거지. 맞아. 고학력자인데 또 약간 고생도 해보셨어.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도 많이 아셔. 아시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파워 노년이야,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 세대보다 이제 더 여유로운 노년 세대, 뭐 이런 면에서 이해가 가요. 네. 근데 뒷세대보다도 여유롭다. 요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고도의 성장기를 겪은 세대라서 네. 자산 증식이 다른 세대보다는 좀 쉬웠던 그런 세대라고 하고요. 그렇죠. 집 사서 집값 오르던. 그리고 저축해도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그치. 이자가 막 6%, 8% 막. 근데 이 세대의 자녀인 이제 저희나 지금의 이제 청년 세대는 네. 오히려 저성장 시대를 살아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쵸. 이 글로벌 트렌드죠. 맞아요. 그래서 좀 마음도 그렇대. 마음이 조금 애기들 우울하대, 요새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현재 이제 연금 제도를 살펴보면 네. 이게 세대 부조 형태로 짠 제도거든요. 네. 이게 세대 부조라는 게 좀 어려운데 네. 이 말을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네. 현역의 생산 인구가 보험료를 내고 노년이 보험금을 타면서 수혜를 가져가는 네. 그런 형태의 제도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구 상황이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피부양 인구인 노년 인구는 늘어나면서 이 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생기는 상황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제가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소풍 나온 이제 어린이집에서 소풍 나온 애기들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병아리 같이.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렇게 막 짠해지는 게 아유 저 애기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막 4-5명씩 먹여 살려야 된다는데 그쵸. 아유 안쓰러워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마 이 연금제도의 변화가 확실히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 금액 자체가 지속적으로 네.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의 신노년이 그 어떤 세대보다 가장 여유로운 노년기를 보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구나. 결론적으로 이 부유한 신노년층이 네. 향후 몇 년간 돈의 흐름의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여러 분야에서 이 노년층을 무시할 수 없는, 더욱 주목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 고령화 문제랑 연금 문제는 제가 이제 다음에 준비할 책 내용과도 관련이 있어서 네. 여기서 간략히 정리를 하고요. 네. 제가 연금에 관련한 책 리뷰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준비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열정 씨가 트렌드 키워드 3개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라이프 트렌드에서 타임 퍼포먼스, 네. 시성비, 그러니까 시간을 아껴야 된다 한마디로. 그렇죠. 자, 테크 트렌드에서 메타 인더스트리, 그죠? 메타버스와 산업의 연결. 자, 마지막 사회 트렌드로 신노년, 달라진 늙음. 늙음이란 단어 좀 바꾸면 좋긴 하겠다. 달라진 성숙이라고 해야 되나? 달라진 성숙 이라는 키워드를 소개해 주셨어요. 네. 자, 내년 2024년은 청룡의 해라고 하죠. 네. 자, 이 키워드들이 우리 사회 어디에서 관찰되는지 또 그와 함께 돈의 흐름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네. 공부하면서 쓸공 언니와 함께 유익한 한 해를 보내도록 해봐요. 네. 다 같이 쓸공합시다.